저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죠. 남편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이 제 전부였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장사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40살에 산 집이거든요. 요즘엔 이 집 2층을 세놓고 있습니다. 월세가 80만 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사는 제게는 생활비로 충분했죠. 계약서 쓰고 관리하는 일도 이제 손에 익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요. 동네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노인회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어요. 옆에 앉은 최말순 씨가 말을 걸더군요. 은수가 너 다음 주면 생일이지? 아들이 뭐 해준대? 말순 씨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40년을 산 친구입니다. 남의 일에 참견도 잘하지만 현실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준호가 주말에 저녁 먹자고 하더라고. 며느리랑 손주들도 다 온대. 그래, 좋겠네. 요즘 자식들 바빠서 부모 생일도 잘 안 챙기던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35살. 대학 나와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며느리 지영이는 백화점에서 일하고요. 손주가 둘인데 큰애가 7살, 작은애가 5살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준호는 바빠졌어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정도였죠. 그래도 제 아들이니까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바쁜 거 당연한 거잖아요. 준호가 요즘 회사 일이 힘들다더라. 그래도 엄마 생일은 챙기네. 저는 말순 씨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은수가 그런데 말이야. 말순 씨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자식들 너무 믿지는 마. 세상이 많이 변했어. 저는 웃었습니다. 말순 씨가 또 걱정이 많은 거겠거니 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죠. 엄마, 나 준호야.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어요. 생일 약속.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목소리에 미안함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컸어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일이 중요하니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상한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다음에 꼭 보상해 줄게.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집에 들어와 소파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준호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나 커서 엄마 생일마다 케이크 사줄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호가 제 손을 잡고 한 말이었죠. 엄마, 나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중학교 때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는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는구나. 아니, 잊은 건 아니지만 미룰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생일 당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송금했으니 맛있는 거 드세요.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말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그냥. 같이 밥이나 먹자. 말순 씨는 알아들었는지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갈게. 30분 후에 보자. 우리는 동네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짜장면을 시켰어요.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안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니까 목이 메었어요. 일이 생겼대. 다음에 본다고 하더라. 말순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수가 내가 뭐라고 했어. 요즘 자식들 너무 믿지 말라고. 그래도 준호는 착한 애야. 바쁜 거지. 저는 아들을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은수가 있잖아. 말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에 내가 준호네 가족 봤어. 어디서? 강릉 가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큰 가방 들고 가더라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강릉이요? 일이 생겼다면서요? 확실해? 정말 준호였어? 응. 며느리도 받고 손주들도 다 있었어. 가족여행 가는 것 같던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생일보다 가족여행이 더 중요했던 거죠. 말순아,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은수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정말 봤어. 저는 짜장면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죠. 준호한테 전화하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거짓말했냐고 따지면 될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 지영이가 소셜미디어를 자주 한다는 걸요. 저도 계정은 있었어요. 손주들 사진 보려고 만든 거였는데. 지영이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최신 게시물을 봤죠. 그리고 멈췄어요.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닷가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지영이 그리고 손주 둘이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뒤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죠. 강릉 바다 너무 좋아요. 가족여행 최고. 댓글에는 친구들의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부러워요. 가족이 최고죠. 행복해 보여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습니다. 68번째 생일. 아들은 거짓말을 하고 가족과 바다에 가 있었어요. 엄마는 혼자 집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어제 송금한 돈 받았어? 맛있는 거 드셨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준호야. 네, 엄마. 너 어제 어디 있었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사에 있었죠. 왜요? 회사? 네. 일이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일 많이 힘들었겠다. 네, 좀 그랬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말을 바꾸지 않았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 지영이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요즘 잘 지내셨어요? 준호도 밝게 말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엄마, 이거 제철 과일이래요. 맛있게 드세요. 지영이가 과일 바구니를 주방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그게 저희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1,000만 원 정도요. 1,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해? 준호가 지영이를 쳐다봤습니다. 지영이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을 좀 섰어요. 그게 잘못돼서. 보증. 그 무서운 단어를 들으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보증을 섰다고? 얼마나?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동안 일단 1,000만 원만 메워야 해서요. 카드 대금이 밀렸어요.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되거든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 생일을 거짓말로 속이고 바다에 갔던 아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사진을 올렸던 며느리.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정말 큰일 났어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1,000만 원이 어디 있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는 거예요. 꼭 갚을게요. 넌 갚을 능력이 없어. 5천만 원 보증도 못 갚잖아. 그건 곧 친구가 갚을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안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1,000만 원은 없어. 나도 월세 받아서 겨우겨우 사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 통장에 돈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제 통장 잔액을 어떻게 알죠? 너 어떻게? 예전에 같이 은행 갔을 때 봤어요. 800만 원 넘게 있던데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게 1년도 더 된 일인데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엄마,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정말 급해요. 지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돌아가라. 저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나가라고 했어. 준호와 지영이는 결국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걸까요? 아들을 쫓아낸 거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800만 원은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장례식 치르고 나서부터 한 달에 조금씩 모았던 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지금 머리 숙이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역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으로 대답했어요. 돌아가. 할 말 없어. 엄마, 제발요. 통장만 며칠만 빌려주세요. 통장이요? 무슨 소리야? 1,000만 원 안 드려도 돼요. 그냥 통장이랑 카드만 며칠만 빌려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무슨 소리야? 통장을 왜? 엄마, 친구가 돈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 계좌는 압류 위험이 있어서 엄마 통장으로 받아야 해요. 압류? 네. 카드 대금 연체돼서요.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가압류될 수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통장으로 친구가 돈을 보내면 제가 받아서 빚 정리하고 바로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건 돈을 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며칠만 빌려주면 되는 거니까. 정말 며칠만? 네.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친구가 이번 주 안으로 보내준대요. 준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카드는 안 돼. 통장만. 네네. 통장만 있으면 돼요. 저는 방에 들어가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현금 카드도 함께 건넸어요. 비밀번호는 엄마 생년월일이죠? 알아요. 준호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꼭 일주일 안으로 돌려드릴게요. 준호는 급하게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어요. 잘한 걸까요? 아니면 잘못한 걸까요?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급하다는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야. 아, 엄마. 네. 통장은? 엄마, 그게. 친구가 아직 돈을 안 보내줬어요. 뭐?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보내준대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준호야, 통장 일단 돌려줘. 친구 돈 들어오면 그때 다시. 엄마, 안 돼요. 지금 돌려드리면 친구가 어느 계좌로 보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말순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말순아, 나 준호한테 통장 빌려줬어. 뭐? 은수가 그게 무슨 짓이야? 말순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칠만이라고 해서. 은수가 빨리 은행 가봐. 통장 정지시켜야 해. 말순 씨가 저를 이끌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 조회를 했어요. 고객님, 잔액이 400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400만 원요? 800만 원 넘게 있었는데요. 출금 내역을 보시겠어요? 직원이 출력물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합계 450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고객님 현금카드로 ATM에서 출금하신 내역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신 건가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였어요. 아들이 몰래 제 돈을 빼간 거였습니다. 일단 통장 정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실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순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은수가 진정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말순아. 그건 내 아들이야. 그래도 이건 안 돼. 저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50만 원.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호야, 내 통장에서 돈 뺐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인정한 거였어요. 왜 그랬어? 왜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저희가 정말 급해서요. 빚쟁이들이 매일 전화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 돈을 몰래 훔쳐가. 훔친 게 아니에요.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갚을 능력이 없어. 엄마, 왜 그렇게 차갑게 구세요? 저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나도 죽을 것 같아. 내가 나를 죽이고 있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가 절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는 무슨 이해야? 내가 엄마 생일에 거짓말하고 받아갔을 때 엄마는 혼자 울고 있었어. 그걸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다 올려놨더라. 행복한 가족여행이라고.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통장이랑 남은 돈 다 돌려줘. 엄마, 돈은 이미 다 썼어요. 빚 갚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통장이라도 돌려줘. 네.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마이너스. 다음 날 준호가 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통장을 건네고 갔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 전화가 울렸어요. 2층 세입자 김 선생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번 달 월세 입금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가 바뀐 거 맞죠? 아드님이 연락 주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아드님이 전화하셔서 계좌번호 바뀌었다고 새 계좌로 보내달라고 하셨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요? 지난달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새 계좌로 보냈어요. 새 계좌가 어딘데요? 김 선생이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준호명이었어요. 김 선생님, 그거 제 계좌 아닙니다. 네. 그럼. 아드님이 잘못 알려준 거예요. 다음 달부터는 원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월세 80만 원. 2달 치면 160만 원이었어요.
준호가 그것까지 가로챈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월세까지 가로챘니? 엄마, 그게 2달치 160만 원. 당장 돌려줘. 엄마, 그것도 빚 갚는 데 썼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월세를. 엄마, 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없어. 내가 선택한 거야. 엄마 돈 훔치고 월세 가로채는 걸. 훔친 게 아니라고요. 빌린 거예요. 빌리려면 허락을 받아야지.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야, 이제 끝이야. 우리 끝이야. 엄마. 엄마로서도 끝이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넌 엄마를 먼저 버렸어. 거짓말하고 돈 훔치고 월세 가로채고. 이게 아들이 할 짓이니? 엄마,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준호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어요. 어르신, 이건 횡령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건 제 아들인데요.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받아 보세요. 직원이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마이너스.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통장을 빌려주셨다가 무단으로 출금당하신 거죠? 네. 그리고 월세도 가로챘다고요? 네. 세입자한테 거짓말해서 자기 계좌로 받았어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고소하실 수 있어요. 고소요? 네. 하지만 가족 간 일이고 증거도 확실하지 않아서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통장은 새로 만드시고 세입자분께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그리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나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세입자에게 공식 통보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도 작성했죠. 아들 박준호에게는 법적 최소 상속분만 준다. 나머지는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한다.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했어요. 이제 준호가 뭘 하든 제 재산을 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우연히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우시고 계시더군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무슨 일이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요. 제 아들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아들이 전세금이 필요하다며 할머니 집에 전세를 얻었대요. 그런데 전세금을 빼돌리고 도망갔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그건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경찰에?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통장을 빌려줬다가 돈을 잃은 이야기. 월세를 가로챈 이야기까지요. 할머니,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선을 그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길이더라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봐야겠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말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순아, 나야. 응, 왜? 오늘 주민센터에서 나랑 비슷한 할머니를 만났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자식한테 당하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 맞아.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많지. 말순아, 우리 뭔가 해보면 안 될까? 뭘? 모임 같은 거. 노인회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정보도 나누고. 말순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해보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주일 후 노인회관에서 첫 모임을 열었습니다. 당당한 노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5명의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만난 할머니도 오셨고요. 저는 박은숙이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제 통장에서 450만 원을 빼갔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순희입니다. 제 딸이 제 명의로 빚을 냈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영자예요. 제 아들이 제 연금을 가로채고 있어요.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죠. 모두의 이야기는 비슷했습니다. 자식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우리 이제 서로 도와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률 상담도 함께 받고 정보도 나눠요.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어요. 긴급 연락망을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당당한 노년 모임은 이제 15명으로 늘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모였습니다. 어느 날 지역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모임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저는 응했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 모임을 시작하셨나요? 제가 아들한테 당했어요. 통장 빌려줬다가 돈을 잃었고 월세도 가로챘죠.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노인도 자기 권리가 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킬 권리요. 기자가 진지하게 메모했습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용기가 아니에요. 생존이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싸운 거죠. 일주일 후 신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식 사기 조심하세요. 68세 박은숙 씨의 경고. 기사는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분들을 모임으로 초대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준호도 저를 봤습니다. 아들은 걸음을 멈췄죠. 엄마. 저도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서로 바라봤어요.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고 얼굴도 수척했죠. 옷차림도 초라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 지내.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알았으면 됐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가 내 자신한테 구해야지. 나한테 구할 게 아니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내 힘으로 살아라. 엄마는 엄마대로 살 거야. 네. 그럼 잘 지내.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문 앞에 소포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가 보낸 거였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저 준호입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엄마 돈을 훔치고 월세를 가로채고 거짓말을 한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바이트를 2개 하고 있어요. 빚을 갚으려고요. 지영이도 일을 시작했고요. 힘들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접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목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뜨개였어요. 아마 지영이가 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서랍에 넣어두었죠. 내가 정말 변했는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당당한 노년 회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 노인회관으로 좀 나와주세요. 말순 씨가 전화를 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냥 와요. 급한 일이에요. 저는 서둘러 노인회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갑자기 불이 켜졌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15명의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테이블에는 케이크가 있었어요. 꽃다발도 있었고요. 은숙 씨 생일 축하해요. 우리 리더님 생일이잖아요. 모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69개의 초였어요. 초 불러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를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은숙 씨, 저희가 편지를 썼어요. 한 분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5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은숙 씨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언니가 우리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제 경험이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봄이 왔습니다. 집 앞 정원에 꽃이 피었어요. 제가 작년에 심은 장미였습니다. 빨간 장미가 활짝 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처럼 저도 다시 피어났구나. 어느 날 오후 말순 씨와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수가 후회 안 해?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전혀. 난 당당해. 그래, 넌 정말 대단해. 나도 은숙이 보고 배웠어. 고마워, 말순아. 내가 있어서 가능했어. 우리는 차를 마시며 봄바람을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습니다. 1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은숙, 넌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 거울 속 제 모습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박은숙입니다. 69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당당하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났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없는 미소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그것이 제 방식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요구와 배신, 그리고 그것에 맞서 자신을 지키는 용기에 대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모든 여러분들의 당당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